수학2라는 책을 처음 시작하는 날인데 이 수학2를 보시면 대단원이 몇 개가 있는 게 볼 수 있냐면은 목차에 총 대단원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극한과 연속이고요. 두 번째가 미분, 마지막 세 번째가 적분이에요. 원준이 같은 고등학교 2학년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 걱정하냐면 솔직히 말하면 이 수학1하고 수학2의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이 수학원도 총 3개의 대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학원 1단원이 지수와 로그거든? 지수함수, 로그함수. 2단원이 삼각함수야. 3단원은 수열이야. 단원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을까 없을까? 전혀 없어요. 그 수학원은 책 한 권 안에 조그마한 책 3권을 묶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묶여 있는 거지? 라고 말하면 조금 힘들 정도로 각 단원마다 연계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 수학원은 아이들이 진짜 많이 까먹어요. 왜냐면 삼각함수 할 때쯤 되면은 지수로그 까먹는 친구들이 있고요. 수열할 때쯤 되면은 또 삼각함수 까먹는 친구들이 있고요. 다시 1단원 복습하면은 3단원 수열 까먹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수학2는 그거랑 조금 달라요. 수학2는 그거랑 조금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수학2는 모든 단원이 이어져 있습니다. 연계라고 말하는데 1단원 함수의 극한 연속하고 잠시만요. 왜 왔어? 수업 너무 저녁입니다. 오빠가 오전이고. 월수 들어오자. 서울 오전 오전. 저녁 원래 수업 시간. 저녁 원래 수업 시간이요? 그냥 오전 수업 월수고. 여기 뭐? 오빠랑 같이 먹어봐. 아프니까. 지하철 내가 엄마랑 무슨 말을 할게. 죄송해요. 수학2는 총 3개의 대단원이 되어 있는데 그 3개의 대단원이 전부 다 이어져 있어요. 그 수학1만큼 까먹을 일은 많이 없어요. 1단원 이름이 뭐라 그러냐면 1단원 이름이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야. 이 극한과 연속이 1단원에 반짝 나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걸 제대로 알아야 2단원 뭐를 할 수 있어요? 미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 얘기하면서도 계속 극한 연속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3단원 제목이 뭐냐면은 적분이죠. 그러니까 적분이라는 게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덧셈하고 뺄셈 같은 관계야. 미분이 덧셈이라면 적분은 뺄셈이야. 그러니까 둘이 이걸 유식한 말로 역연산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미분하고 적분은 이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단원 얘기하면서 1단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까먹을 일이 조금 없겠죠. 물론 까먹으려고 마음먹으면 까먹겠지만 3단원 하려면 2단원이 필수예요. 그러니까 3단원 문제에 30% 다시 미분 얘기 또 나와요. 계속 이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수학 1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수능에서 흔히 말하는 수능시험 몇 문제 나와요? 30문제 나오잖아. 옛날 기준으로 하면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라는 문제들이 거의 다 미적분에서 나와요. 수학 1에서 배웠던 수열, 지수로그 함수 이런 거 가지고는 킬러 문제를 잘 안 만들어요. 물론 만들 수도 있지만 모의고사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개념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이 마주치게 되는 문제들이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단원이 어려운 거랑 문제가 어려운 건 조금 다른 얘기야. 쉬운 단원 가지고도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거고 어려운 단원 가지고도 문제를 쉽게 낼 수 있는 거잖아. 수학2는 선생님 설명할 때 들어보면 뭐 많이 어렵진 않을 거야. 이해되는 게 그런데 막상 문제 풀려고 접근하면은 어떤 기본적인 문제 풀리겠지만 흔히 말하는 고등급, 고난이도 문제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수능에서 말하는 킬러 문제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이번 시간에 개념을 접근하는 거니까 너무 그런 킬러 문제까지 갈 필요 없고 기본적인 개념 숙제하고 개념 원리 연습 문제, RPM까지만 완벽하게 학습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1단원을 나갈 건데요. 1단원 제목이 뭐라고 써있냐면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고 써있어요.
오늘은 이제 극한 얘기만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연속 얘기를 나갈 건데 일단 극한이라는 말부터 우리가 제대로 공부할게요. 극한이라는 건 뭘 보고 극한이라고 부르냐면요. 한자를 좀 공부하면 좋겠다. 극이 무슨 극이냐면 끝극이야. 끝. 우리가 지구의 북쪽 끝을 뭐라 불러? 북극. 남쪽 끝은. 자석 같은 경우도 왜 N극, S극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극이라는 건 끝을 말해. 한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은 더 이상 여기까지만 가고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런 걸 무슨 구역이라 불러? 제한구역. 역시 한이에요. 그러니까 극이라는 말도 한이라는 말도 결국은 뭐냐면요. 끝을 의미하는 한자라는 거야. 근데 함수의 끝 그럼 좀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대주의가 있어서 한자를 쓰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한글로 쓰면 좀 없어 보여요. 함수의 끝 그럼 없어 보이지만 함수의 극한 좀 뭔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 어떤 함수를 그래프를 따라서 끝까지 따라가 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게 바로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야. 이걸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기호로 제한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리미트잖아요. 그래서 앞에 L-I-M 세 글자를 써주고 읽을 때는 리미트라고 읽어주고요. X가 어디로 가는 건데 그 함수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 그거를 이렇게 써줘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게 바로 함수의 극한 기호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y는 fx라는 기호래요. 그럼 여기에 지금 x가 a인 선이 있어요. 그럼 이 점의 x좌표가 얼마라는 얘기가 원주나 이 점의 x좌표가 a라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이 리미트 x가 a를 향해 다가간다는 거야. A를 향해 다가가는데 언제까지 다가가냐? 50m 앞에서 멈추는 게 아니야. 10m 앞에서 멈추는 게 아니야. A에 거의 닿았다고 볼 정도로 가깝게 다가가는 거야.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래프를 따라서 X가 A인 이 점을 향해서 어디까지 다가가는 거야? 끝까지 다가가는 거야. 끝까지. 둘이 뭐 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만났다고 봐도 될 정도로. 지금 내가 원준이한테 닿았게 안 닿았게? 원준이 나를 안 닿았다는 거. 근데 멀리서 본 사람들은 꼭 닿은 거 같은데 이게 바로 극한의 개념이야. 여러분이 첫 번째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극한하고 이 말을 헷갈리면 안 돼요. 오른쪽에 써 있는 말은 뭐야? FA는 X의 A를 집어넣었다 그 뜻이지. 이걸 기호로는 이렇게 쓰지만 한국말로 읽어주면은 이걸 무슨 값이라고 읽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죠. 함수값. x에 a를 집어넣은 함수값하고 얘는 무슨 값이라 부르냐면은 극한값이라 불러요.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물론 똑같을 수도 있지만 항상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지금 이 그림에서는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어디 똑같아요. 여기선 똑같아요. 왜냐하면 한없이 다가가면 결국 이 점에 도착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똑같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수학하에서 배웠던 무슨 함수 같은 경우, 유리함수 같은 경우 있죠. 유리함수. 자,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여기가 지금 x는 a야. 그럼 내가 원준이한테 시켰어. 원준아, a를 향해 다가가봐. 원준이가 이쯤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 a가 되는 순간을 향해서 다가가요. 그래프를 따라서. 어떻게 되네요? 계속 위로 뭐 하겠네요? 올라가겠네요. 그런데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아? 나영이가 선생님 왜 자꾸 왼쪽에서 다가가야 돼요? 저는 오른쪽에서 다가가고 싶은데요? 그럼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 다가갔을 때 왼쪽에서 다가온 거랑 오른쪽 다가온 게 만나니 안 만나니? 만나지. 이 점에서 만나잖아. 원준이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 점으로 온 거고 나영이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온 거잖아. 둘이 만났어 안 만났어? 그럼 이때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똑같은 거야. 근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원준이가 왼쪽에서 다가가니까 하늘 끝으로 날아가고 나영이는 오른쪽에서 다가왔더니 지옥 끝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럼 둘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네요. 그럼 이럴 때는 아예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무슨 개념을 공부해야 되냐면 극한이라는 건 어디까지 다가가는 거다? 끝까지 다가가는 거다. 근데 다가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하나는 어느 쪽에서 다가올 수도 있고 왼쪽에서 다가올 수도 있고 하나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한자를 써야 예쁘다 그랬어? 한글을 써야 예쁘다 그랬어? 우리나라 사대주의 어쩔 수 없어요. 그 왼쪽을 한자로 뭐라고 불러? 왼쪽. 그래서 그걸 무슨 극한이라고 부르냐? 좌극한이라고 불러요. 그럼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건 무슨 극한이라고 부를까? 이거 두 개가 서로 뭐 해야만? 같아야만 무슨 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 극한 값이 함수값하고 뭐 할 수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지만 항상 같은 건 아니다라는 거야. 이해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기까지 어려운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좌극한을 이렇게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요. 수학에서 왼쪽은 뭐야 얘들아? 수학에서 왼쪽은 큰 쪽이야 작은 쪽이야? 작은 쪽이죠. 그래서 이거를 a 뒤에다가 마이너스를 써줘요. 이거 읽을 때 리미트 x가 a 좌극한으로 갈 때 fx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럼 센스 있으면 우극한은 뭐라고 쓸까? 기호로? a 뒤에다가 뭘 써주면 되겠어? 그렇죠. 그게 우극한이에요. 수학에서 왼쪽은 작은 쪽, 오른쪽은 큰 쪽. 좌극한과 우극한이 뭐 해야만? 같아야만 무슨 값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 극한 값이랑 x에 a를 집어넣은 함수 값이 항상 같은 것은 하지만 한 90% 정도는 같다고 보셔도 돼요. 대부분은 같아. 대부분은 같지만 같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정리하실 때는 극한 값하고 함수 값은 뭐 한 거다? 다른 거다. 내가 나영이 집 앞에 가까이 다가간 거랑 나영이 집에 들어간 거는 다른 얘기잖아.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게 첫 번째 극한에서의 개념이에요. 개념. 그래서 우리 개념원리 교재를 보시면요. 10페이지부터 설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10페이지부터 보시면요. 10, 11, 12, 13 여기까지는요. 14, 15쪽까지 저는 안 합니다. 15쪽까지는 굳이 얘기하지 않아요. 16쪽까지는. 왜냐면 16쪽까지는 뭐냐면 그래프를 열심히 그리는 연습을 좀 해봐라 그 얘기예요. 15쪽까지는 16쪽까지는 그냥 그래프 그려가지고 방금 내가 한 것처럼 한번 니들이 직접 다가가 봐 그 얘기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3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이걸 푸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누구의 그래프를 그려요? y는 x-3의 그래프를 그려요. 그럼 y는 x-3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 그래프에서 x가 뭐인 점을 찾아요? x가 1인 점을 찾아요. 아무나 하나 써볼게요. x는 1. 그럼 이 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이 점을 향해 끝까지 한번 뭐 해보자? 다가가보자. 다가가보자. 이 흰색 선이 길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이 길, 이 점보다 어느 쪽에서? 왼쪽에서 이 점을 향해서 다가가면은 이 점에 도착을 하네요. 이 점보다 오른쪽에서 길을 따라서 출발하면은 역시 이 점에 도착하네요. 그럼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아요? 달라요? 그럼 이 점이 바로 무슨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에서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뭐 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걸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이걸 두 글자로 연속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뭐 해지면? 같아지면 그걸 연속이라고 표현해요. 만약 달라지면 그건 불연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 점의 y좌표가 얼마일까요?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그럼 여기서는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똑같으니까 그냥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연습해볼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2요. 자, 요거 한번 구해보세요. 그럼 잘 봐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모가 인수분해가 될까 안 될까? 돼요? 그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를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할 때 원준아 이게 분수함수잖아. 분수함수. x에 절대로 집어넣으면 안 되는 숫자가 무려 2개 있어요. 누구랑 누구일까요? 0하고 아니에요. 1은 맞았는데 0은 아니에요. 1하고 마이너스요? 아니에요. 문제를 잘 보세요. 이 분수에서 x에다가 절대로 집어넣으면 안 되는 숫자가 있어. 1하고 2. 그렇죠. 문제를 잘 안 보고 머릿속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원준이가 왜 0을 얘기했냐면 보나마나 이거야. 개념을 알고 있죠.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운 거. 분수에서 분모 자리에 절대로 뭐가 오면 안 돼요? 0이 오면 안 돼요. 즉 x에 1 집어넣으면 분모 0 되잖아. x에 2 집어넣어도 0 되잖아.
그럼 여기 두 개에서는 무슨 값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함수값이라는 게 x에 뭔가를 집어넣은 거잖아. 근데 x에 1하고 2를 못 집어넣는다는 말은 f1 존재해야 하네? 안 해요. f2 존재해야 하네? 안 해요. 근데 원준이가 째려봐요. 선생님,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얘랑 뭐가 되겠는데요? 약분이 되겠는데요? 그럼 이걸 바꿔 말하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뭐분의 뭐네요? x-1분의 1이네요? 그럼 선생님 이거 무슨 함수니까요? 유리 함수니까요. 점근선 x는 얼마 그려주시고 1 그려주시고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y는 얼마 그려주시고 0 그려주시고 분자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니까 1, 4분면하고 3, 4분면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 그래프에서 x가 얼마로 갈 때? 2로 갈 때. 그럼 x의 2점을 향해 가는 거니까 2점보다 왼쪽에서 다가가도 여기, 오른쪽에서 다가가도 여기. 그럼 x가 2일 때 2 집어넣으니까 1분의 1이 돼서 얼마가 나오네? 그럼 여기 뭐라고 값 쓰면 되겠네요? 맞아요? 틀려요? 이해됐어요? 이게 극한값 개념이에요. 이해되셨나? 네. 근데 이 문제에서 x2는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아까 없다고 했잖아. 처음부터 약분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약분하기 전에 모양을 줬잖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서 x2에서 무슨 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사실 이걸 그려보면은 그래프가 여기가 구멍이 뽕 뚫려 있는 거야. 이렇게. 왜요? 아까 원준이 오빠가 말한 거. x에 뭐는 못 집어넣으니까. 이 문제에서는 무슨 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함수 값은 존재하지 않고 무슨 값만 존재하는 거야. 왜냐면 구멍이 뽕 뚫려 있는데 그 구멍에 빠지기 전까지만 간 거야. 절벽 끝에 다리 하나 내리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1에 가까워지는 건 맞아. 그 리미트라는 건 한없이 끝까지 가까이 다가간 건 맞지만 x에 2를 집어넣는다는 개념하고는 조금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지금 첫 시간이라 니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만 나중에 문제를 풀고 하다 보면은 x에 2 집어넣으면 끝나네. 1. 답이 맞아. 에이 선생님 되게 어렵게 설명하네. 리미트 x 1로 간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네. 선생님 그냥 집어넣으면 되던데요? 틀린 말은 아니야. 아까 말했잖아. 대부분은 얘네들이 뭐 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긴 나와. 나는 선생이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안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여기다가 만약 x에 2 집어넣어봐. 그럼 4 빼기 6 더하기니까 분모 0분의 0이 돼버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개념적으로 잘 접근하시면 16페이지 얘기가 다 이 얘기예요. 16페이지까지가 함수의 뭐를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너희들 눈으로 확인을 좀 해봐라. 극한의 개념이 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냥 그 설명은 시험에도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로 퉁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해됐니?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극한이라는 건 뭐라고요? 끝까지 거의 닿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뭐하게 가깝게 뭐한다? 다가간다. 가깝게 뭐한다? 다가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실제로 한번 문제를 통해서 얘기를 진행을 시켜볼게요. 18페이지 볼까요? 18페이지에 실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거기 5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5번 좀 제가 그래프를 그릴 동안 그래프가 전 X축만 그릴게요. 요렇게 가다가 함수가 중간에 구멍도 뚫려 있고 뚝 끊겼다가 갑자기 올라가고 점핑도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별지랄을 다 합니다. 요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가 2고 여기는 y좌표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예요. 자, 이 그림만 보세요. 일단 문제 보기 전에 한번 봅시다. 여러분. x 0일 때 함수 값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x 0일 때. 아, 네. 안 한다. 나연이는. 안 한다. x 0점 여기 맞아요? 지금 너네가 안 한다라고 말한 건 여기 구멍이 뻥 뚫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색칠이 돼 있네요. 함수값 존재해요. 이게 함수값이에요. 색칠돼 있는 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부등식 때 수직선 배우면서 수직선에 색칠하는 거랑 색칠 안 하는 거 차이 배웠죠. 색칠하는 게 뭐야? 포함하는 거고 이거 포함하지 않는 거지. 구멍이 뚫려 있다라는 건 이 함수의 그래프로 갈 땐 꼭 이렇게 이어질 것 같지만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건 0일 때는 이 점이 아니라 이 점이 함수값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 점은 지금 y축이 원점을 말하는 거니까 x 0일 때 함수값은 뭐다라고 말하면 돼? 0이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0일 때 함수값 3이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x 2일 때는 함수값 존재해요 안 해요? x 2일 때? 해요? 누구예요? 3이에요? 0이에요? 3이에요. 여기에 뭐가 돼 있습니까? 색칠이 돼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 설명 잠깐 한 거야. 문제 풀기 전에. 그럼 우리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요. 1번의 기호가 이렇게 써 있어요. 리미트 x가 2 우극한으로 갈 때 fx. 자, 제가 방금 어떻게 읽었어요? 리미트 x가 2 우극한으로 갈 때 fx. 이 말은 무슨 말이냐? x가 얼마인 점을 향해 다가가는데 2인 점을 향해 다가가는데 어느 쪽 방향에서 다가간다? 오른쪽. 그럼 x 2인 점이 바로 여기잖아. x 2인 점. 그지? 이거 오른쪽에서 그래프가 길이야. 이 길을 따라 다가가는 거야. x 2인 점을 향해서. 그럼 이 점을 향해 도착하겠네? 그럼 이 점의 y좌표 읽어주니까 얼마?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3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두 번째 질문이요. 집중하시면 좋아요. 칠판에 다 써 있습니다. 리미트 x가 이번엔 2 좌극한으로 갈 때 fx를 구하래. 2 좌극한. 그 말은 x가 2인 여기 라인을 향해 다가가긴 다가가는데 그 라인 어느 쪽에서? 왼쪽에서 다가가는 거야. 그럼 그 라인 왼쪽이면 여기보다 왼쪽 아무 데나 찍어. 여기 찍어내고 여기 찍어내고 여기 찍어내고 여기 찍어내고 하여튼 왼쪽에서 다가가. 그럼 어느 점을 향해 다가가냐면은 이 점을 향해 다가가겠네. 그럼 이 점의 y좌표가 얼마예요? 질문. 무슨 극한하고? 무슨 극한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네요. 그러면 이때는 극한값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고 쓰면 돼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 무슨 극한하고? 무슨 극한이? 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되는 거야. 3번에 보니까 그걸 말하는 거야. 자, 이걸 비로 볼 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여기는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없네요. 우극한 아니고 좌극한, 그냥 극한을 물어본 거야. 그럼 방금 했던 말, 극한값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 4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번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를 찾으래요. 그럼 x 0인 점이 이 점 맞아요? 틀려요? 여기? 맞아요? 그럼 얘보다 왼쪽에서 다가가 보니까 이 점을 향해 도착하고 오른쪽에서 엘리베이터 올라가니까 이 점을 향해 도착하네. 똑같은 점에서 만나는 거 맞아요? 그럼 이 점의 y좌표가 얼마예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함수값 x에 0 집어넣은 함수값은 3이라 그랬어? 0이라 그랬어? 다시 한번 설명. 극한값과 함수값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그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런 경우를 불연속이라고 부른다.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지면 연속이라고 부르고 달라지면 불연속이라고 부른다. 이해되셨어요? 이 그림 하나로 모든 설명이 다 끝나. 우극한, 좌극한. 이거는 원중인 2학기 중간고사에 안 나오면 내가 학원문을 닫을게요. 이 그림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주는 문제예요. 주는. 너 극한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해하는 게 시험의 목적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목적이 뭐 애들 괴롭히는 걸로 생각하겠지만 사실 궁극적인 시험의 목적은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다 100점 맞을까봐 진짜 어렵고 디테일하고 지역적인 문제도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선생님들은 양심적으로 중요한 거 위주로 내세요. 극한에서 오늘 배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5번 그림이라는 거야. 어떤 모양이 나올지 나도 모르겠지만 어떠한 그래프가 나오든지 우극한, 좌극한, 극한값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6번에 보니까 4개의 그래프를 줬어요. 4개의 함수. 그러고 문제가 뭐냐면 다음 극한을 뭐 하시오? 조사하시오 라고 써있네. 6번에 1번 보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1이라고 써있어.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계속 둘이 다르다고 설명하는데 계속 내 말 안 듣고 x가 2로 가네? x에 2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외우는 새끼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 놈들에게 치명적인 문제죠.
x에 2 집어넣어봐요. 뭐 나와요? 와우, 분모 0 나오잖아. 그래프를 꼭 뭐 해봐야 돼요? 그려봐야 돼요. 유리함수의 그래프니까 점근선 x는 얼마? 2, y는 얼마예요? 0. 분자는 1, 양수니까 몇 사분면하고 1사분면하고 이렇게 그려져요. 자, x가 누구를 향해 달려간다고요? 이 점선이 x는 이래요. 왼쪽에서 달려가면 지옥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고 오른쪽에서 가면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둘이 만나요, 안 만나요? 그럼 안 만나니까 뭐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에 보니까 와, 갑자기 풀기 싫어져, 원준이. 그지? 뭐가 있어? 절대값 있으니까 갑자기 하기가 싫어져. 근데 얘들아, 이제 오늘 매듭을 짚고 가자. 절대값이라는 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면 무지하게 어렵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야. 절대값은 되게 간단해. 절대값 속에 양수가 들어있으면 그대로 나오고 절대값 안에 음수가 들어있으면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돼요. x가 1 뭐로 간대요? 내 글씨가 이상한가? 그래요. 한 명만 그러면 실수로 우길 텐데 두 명이 그러니까 내 실수죠. 자, 1 우극한이야. 그럼 1 우극한은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1보다 오른쪽이라 그랬지. 근데 수학에서 오른쪽이라는 개념은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는 x가 1 우극한이라는 건 1보다 조금 뭐 하다는 얘기야? 크다라는 얘기야. x는 1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거잖아. 그럼 오른쪽이라는 건 1보다 뭐한 쪽이야. 그러니까 x가 무조건 1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x에 다가가는 1에 다가가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1 우극한이라는 건 1보다 조금이라도 뭐한 거? 개미 눈곱만큼이라도 큰 게 1 우극한이야. 그럼 1보다 큰 거에서 1을 뺐어. 그럼 이 절대값 속에 들어있는 게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겠죠.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그럼 절대값 속에 양수가 들어있으면 제가 방금 어떻게 나온다고 했냐면 그대로. 그럼 분모가 그냥 x-1. 그런데 분자가 뭐야? 이거 중3 때 무지하게 많이 했네. 무슨 공식이에요? 합차 공식이죠.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한 번은 x하고 1을 더해주고 한 번은 x하고 1을 빼줘. 어라? 또 뭐가 되네? 약분이 되네. 그런 다음 x에 뭐 집어넣으니까? 1 집어넣으니까 2가 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이해됐어요? 그래프 안 그리고 바로 풀어보면 돼요. 3번 3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 이번에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2 좌극한. 그럴 때 절대값 또 나왔네요.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그럼 가보자. 아까 전에 1 우극하는 1보다 개미 눈곱만큼 큰 거라 그랬어. 그럼 2 좌극하는 2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2보다 작은 거에서 2를 뺐어. 그럼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요?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음수죠. 그럼 절대값 속에 음수가 들어있으면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돼.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런 다음 분자를 또 째려봤더니 아까 얘는 합차 공식이었고 얘는 그냥 인수분해. 뭐로 묶어내니까? x로 묶어내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x만 남아. 마이너스 x인데 x에 2 집어넣으니까 무슨 2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돼. 근데 여기서는 그냥 바로 넣어도 돼요. 넘어가고 싶었는데 안 넘어갔네. 자, 그럼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럼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자, 이 좌극한에서는 무슨 x가 나와요? 이게 마이너스 x의 그래프죠. 이게 x 2 좌극한일 때예요. 그 다음 이 우극한일 때는 뭐가 되냐? 얘가 플러스가 되니까 그대로 나와서 그냥 x가 나와요. 이게 그래프예요. 사실 이거의 그래프가. 그럼 여기다가 x에 2를 집어넣어 보시면요, 이 점이겠죠? 얘가 2, 마이너스 2가 돼.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4번 가볼게요. 4번에 보니까 이번에 또 희한한 거 나왔네. 절대값이에요, 가우스예요? 0으로 갈 때 가우스 x 플러스. 그럼 일단 봐봐 얘들아. 이렇게 한번 정리하자. 4번까지 풀고 나서
여러분이 수학 2라는 책에서 만나게 되는 99%의 문제는 대부분이 연속이에요. 아까 5번처럼 그래프 특이한 거 주는 문제 빼고 대부분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은 뭐다? 연속이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2번, 3번 그래프도 안 그리고 대입해서 답을 찾아버렸죠. 대입해도 상관은 없다. 이것만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면 돼. 근데 하지만 수학 2는 대부분 다항함수를 다루고 다항함수는 연속이거든. 대부분 99, 100% 연속이거든. 그래서 보통 그냥 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극한 문제가 나오면 극한하고 함수값이 분명 뭐 한 거지만 다른 거지만 대입해도 상관은 대부분은 없다. 그런데 꼭 우극한하고 좌극한을 구분해서 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은 그냥 우극한, 좌극한 따질 거 없이 대입하면 상관없어. 답이 나와요. 근데 우극한하고 좌극한을 꼭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그걸 세 가지라고 보통 정리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야. 그 수학 하를 하다 보면 원준이 시험 범위 공부했지만 fx는 주고 x가 1보다 클 때는 뭐, x가 1보다 작을 때는 뭐 이런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니? 이런 거를 이렇게 불러.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 그럼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x 누굴 기준으로 다르게 정의한 거야? 1 기준으로. 1보다 뭐 할 때라. 그럼 1보다 뭐 할 때? 그럼 다른 거는 다 그냥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데 x 1일 때만큼은 우극한하고 좌극한을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 돼. 아까도 말했지만 우극한은 약간 뭐 하다는 개념이니까 크다는 개념이니까 1 우극한은 위에 거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고 1 좌극한은 아래다가 대입을 해줘야 돼. 근데 이 문제는 극한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 연속에서 많이 나올 거야. 이 아래가 두 번째가 요겁니다. 바로 무슨 뭐가 있을 때 문제를 딱 읽었더니 뭐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2번하고 3번은 문제 자체가 우극한 좌극한을 따져보라는 거지만 이 말이 없고 그냥 극한을 구하는 문제더라도 무슨 값이 있으면 절대값이 있으면 여기 x가 1일 때를 기준으로 x의 1보다 큰 걸 집어넣으면 뭐가 나올 거지만 양수가 돼서 그냥 나오겠지만 x의 1보다 작은 걸 집어넣으면 얘가 1보다 작은 거에서 1을 빼니까 양수야 음수야.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 답이 뭐 해진다는 거야? 달라져. 그러니까 무슨 값이 나오면 얘처럼 친절하게 우극한을 구하세요, 좌극한을 구하세요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통째로 뭐가 나오더라도 극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극한하고 좌극한을 뭐 해서 생각해야 돼? 구별해서 생각해야 돼. 세 번째가 바로 이 기호예요. 저거 뭐라고 읽어요? 이 가우스가 나오면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 그럼 가보자. 여기서 먼저 무슨 극한을 따져볼까요? 우극한을 먼저 따져볼게요. 우극한.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우극한이라는 건 0보다 조금 먼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0.1 정도로 생각하자고. 0.1. 그럼 0.1에다가 1을 더했어. 그럼 얼마야? 그럼 1.1에 가우스 씌운 뭐가 나오냐? 1이 나와요. 가우스 뜻은 알고 있죠? 자기 자신보다 이게 1.1이야?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 그럼 누구겠어요? 1이겠죠. 그런데 무슨 극한을 따져보자. 좌극한. 그럼 0보다 약간 작다라는 건 0보다 약간 작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 마이너스 0.1 같은 거. 0보다 약간 작으면 음수야. 마이너스 0.1. 그럼 마이너스 0.1에 1 더하면 얼마야? 0.9에 가우스 씌운 뭐 나올까? 무슨 극한하고? 무슨 극한이? 뭐 하네? 달라요. 그럼 문제에서 극한을 구하랬잖아. 그럼 답은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절대값이나 가우스가 나오는 경우에는 무슨 극한하고 무슨 극한을 따로 생각해야 된다? 우극한하고 좌극한을 따로. 문제에서 그냥 극한을 구하라고 했어도 우, 좌를 구해 보셔야 돼요. 같으면 그걸 써주시면 되고 다르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20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새로운 문제가 또 등장을 합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 20페이지에 여기까지가 극한의 개념 설명이야.
개념 설명. 그래서 함수의 극한, 오늘 여러분이 나랑 공부할 건 사실은 두 가지거든요. 나랑 공부할 거. 오늘은 첫 번째가 극한의 정의. 요즘은 피처링이란 말을 써요. 피처링, 좌극한, 우극한. 이것만 알면 되고요. 두 번째가 오늘 두 번째 주제예요. 무슨 형? 부정형이야. 부정형. 그럼 이게 아무리 이과든 문과든 할 거 없이 이 정도 한자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부, 무슨 부? 아닐 부. 정, 무슨 정? 제발 바를 쪽만 하지 말아줘. 정, 무슨 정입니까? 오늘 점심 뭐 먹을지 정했어요? 이미 먹어봤어요. 먹고 점심을요? 말이죠. 아, 점심이요. 이따 점심 뭐 먹을지 정했어요? 그 정자. 정하다, 결정하다 이런 게 정이야. 그럼 부정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 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아니 정할 수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정할 수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때 달라진다는 거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얘기할게. 상식. 똑같은 것끼리 뺐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영. 상식이죠. 뭐야 그거. 근데 뭐야? 음수끼리 그래도 0 나와요. 영 나와요? 네네네. 아니 똑같은 음수든 양수든 분수든 루트든 유리수든 무리수든 실수든 허수든 똑같은 것끼리 빼면 뭐 나와요? 이게 우리가 정한 상식이죠. 또 분모가 0이 되는 경우 제외하고 분모랑 분자가 똑같으면 뭐가 나오는 게 상식이에요. 이게 우리 상식이죠. 초등학교 때부터 무려 12년 동안 누적되어 상식. 근데 이게 뭐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걸 우리 뭐라고 불러? 부정형이라고 불러. 그럼 이 부정형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무한대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무슨 대? 뭐 요즘 뭐 인피니트, 요즘은 아니구나. 옛날 아이돌 중에 내 웹에서 다 해주는데 이 무한대라고 쓰고 영어로 인피니트라고 읽어요. 인피니트. 무한대라는 개념인데 무한대라는 말 들어는 봤죠? 교과서에서 배우는 건 처음이지만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 무한대 뜻이 뭐야? 계속 반복된다. 무한대 반복된다.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아니 한자 공부하자니까. 무슨 무죠? 없습니다. 없을 뭐예요? 아까 내가 한이 무슨 한이라 그랬어? 제한. 끝한이랬잖아. 끝한. 끝. 대는 무슨 대야? 대중소 대. 클 때. 합쳐봐. 무한대. 끝이 없이 크다. 이해돼요? 무한대의 정확한 뜻 한자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끝을 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끝이 없다, 끝이 없이 뭐해진다? 커지는 수. 그게 바로 무한대예요. 그런데 이 무한대에서 여러분이 개념을 잘못 잡고 있는 게 뭐냐면 무한대는 PP가 아니고 ING예요. 저 영어 잘해요. 문법만 잘해요. PP가 아니고 ING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 PP는 뭐예요? 완료, 과거 완료. 그치? 완료형이야, 완료. 우리나라는 시제가 세 가지죠. 현재, 미래, 과거. 근데 영어는 막 시제가 존나 많잖아. 그 중에 한국 애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시제 중에 완료라는 시제가 있잖아. 과거에 벌어졌던 일이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지? 어쨌든 얘는 과거를 말해. 끝난 거. 그러니까 무한대는 엄청 큰 거, 끝.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큰 수가 아니야. 뭐예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커지고 있는 숫자야. 자, 이 개념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제가 비유를 가끔 드는데 요런 거야. 원준이가 내년에 공부 열심히 해서 올해랑 대학교에 갔어. 대학 가서 CC 여자친구가 생겼어. 여자친구랑 여름방학 때 부산 해운대 앞바다로 놀러 갔어. 그래서 원준이도 로맨티스트거든요. 요만한 유리병에다가 해운대 모래를 담아왔어. 우리의 여행을 추억하며 기념품으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나영이에게 질문. 해운대 해수욕장의 모래는 줄어들었어요? 안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을까? 오빠가 이만큼 서울로 가져왔으니까 줄어들었다고 보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해운대 모래는 끝났어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파도와 바다의 파도랑 바람의 풍화 침식 작용에 의해서 계속 바위가 부스러져 돌이 되고 돌이 부스러져서 모래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원준이가 분명히 이만큼 가져온 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줄어드는 원준이가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 그 시간에도 계속 모래는 뭐해지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원준이가 모래를 이만큼 가져왔다고 해도 해운대 앞바다의 모래는 줄어드는 거야, 안 줄어드는 거야? 방금 내가 한 말을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해운대 앞바다의 모래가 무한대예요. 계속해서 뭐해지고 있는 거? 만들어지고 있는 거. 거기서 원준이가 이만큼 가져왔어요, 서울로. 그래서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무한대의 개념이야. 한 번 더 자극적인 얘기. 근데 원준이가 기신이 꽁냥꽁냥 잘 사귀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양다리라는 걸 알게 됐어. 분노에 휩싸인 원준이가 모든 용돈을 털어가지고 포크레인 10대를 가지고 해운대로 가가지고 모래를 막 파왔어요. 그래도 해운대 앞바다의 모래는 줄어들었다, 안 줄어들었다? 안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무한대에서 1 빼면 무한대다. 애들이 이해할 수 있어. 1은 작은 수니까. 근데 무한대에서 100을 빼도 그냥 뭐예요? 무한대라는 거예요. 무한대에선 상수를 빼도 뭐가 된다는 거? 무한대가 된다는 거. 이게 무한대의 첫 번째 성질이에요. 이해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무한대의 가장 기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이야. 무한대는 단순히 큰 수가 아니야.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뭐 하고 있는 수? 커지고 있는 수야. 진행형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에서 바로 무슨 형이 나오냐면요. 부정형이 나와요. 무한대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무한대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부서지는 거야. 그 첫 번째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아까 말했던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은 분모랑 분자가 뭐 하니까? 똑같으니까 뭐가 돼야 정상이다. 1이 되는 게 상식이다. 근데 이게 1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선생님? 딱 하나라고 정할 수 없다고요.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 무한대의 사이즈를 좀 관찰해봐라 라고 말을 해요. 무한대의 뭐를 관찰해보자고? 사이즈. 자, 원준이가 열심히 과학 공부를 해가지고 과학자가 됐어요. 발명자가 됐어요. 어떤 기계를 만들었냐면 피자를 무한대로 만드는 기계를 발명한 거야. 피자를 어떻게 한다고? 무한대로 만들어. 근데 피자가 이 기계가 성능이 엄청 좋아. 1초에 한 판씩 나와요. 피자가. 눈 깜짝하면 한 판.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원준이가 대박 쳤다 해가지고 피자 가게를 오픈했어. 왜냐면 1초에 한 판씩 있으니까. 근데 원준이가 마케팅을 잘 못해. 광고도 못해. 막 골목 구석대기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손님이 24시간 영업이야? 손님이 계속 오긴 와. 근데 몇 시간에 한 명 오냐? 1시간에 한 명씩 와요. 그럼 피자도 몇 판 나오고 무한대 판 나오고 손님도 몇 명 와요? 무한대 명 와요. 손님들한테 공짜로 먹으라고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자, 1시간이 지났어요. 손님이 왔어요. 피자는 몇 판이 쌓여있어요? 3,600판이 쌓여있어요. 내가 처먹고 있는 동안에도 피자가 계속 쌓이겠죠. 1시간 지나고 또 한 명이 또 왔어요. 걔까지 먹어요. 먹어도 걔네들은 피자를 몇 조각 처먹을 수 있을까? 무한대 처먹을 수 있겠지. 맞아요? 틀려요? 무한대의 피자를 무한대 사람이 나눠 먹는데 몇 개 처먹을 수 있다고요? 무한대 먹을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거에 반대되는 경우를 생각해봐. 피자가 무한히 나오는데 피자는 몇 시간에 한 판 나오고 1시간에 한 판인데 원준이가 장사를 너무 잘해서 손님이 1초에 한 명 들어와요. 1시간에 손님은 3,600명이 들어와 있어. 피자 한 판 딱 나왔어. 물론 삼촌이 손을 딱 뻗으면은 3,600분의 한 조각을 처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시간으로 시간이 막 지나가면 그 3,600분의 한 조각을 처먹는 순간에 손님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먹다 보면 거기 가게에 있는 손님들은 피자를 몇 조각 처먹을 수 있을까? 못 먹겠죠. 이해돼요? 그 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0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는 그냥 큰 수가 아니라 지금도 뭐해지고 있는 수라고? 그러다 보니까 커지는 뭐가 중요하냐? 속도가 중요한 거야. 오케이? 함수를 보더라도 생각해봐 얘들아.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요렇게 올라가죠. 1차 함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렇게 올라가는 1차 함수가 있죠. 둘 다 분명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천국 끝으로 가고 있어요. 천국 끝이라는 게 바로 무한대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커지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둘의 속도를 보세요. 몇 차 함수가 훨씬 클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얘네 둘의 차이가 좁혀져요? 벌어져요? 점점 벌어져요. 점점 벌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차이가 와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대 문제에서는 난 항상 뭘 말하냐면 사이즈를 관찰하세요 라는 말을 해.
그럼 사이즈를 뭘 보고 알 수 있을까? 사이즈를? 방금 내가 말한 게 힌트야. 우리가 수학 2라는 교과서에서는 오로지 다항함수만 공부합니다. 무슨 함수? 다항함수라는 건 다항식의 모양이야. 1차, 2차식, 3차식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한대에서는 누구가? 차수가 사이즈를 의미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차하고 2차가 있어. 누가 더 큰 무한대야? 2차가 큰 무한대야. 4차하고 5차가 있어. 누가 큰 무한대야? 5차가 큰 무한대야.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차수를 관찰했을 때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아요. 그럼 이건 뭐가 된다? 0이 된다. 피자가 나오는 속도보다 사람들이 처먹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거의 반대말. 사람들은 적은데 피자는 존댓 많이 나와. 그럼 이거는 몇 조각 처먹을 수 있다? 무한대 처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사이즈가 뭐한 것들? 같은 거. 그림으로 더 직관적인가? 그림으로. 얘는 0이 되고 뿅. 얘는 무한대고. 이 시험에 나오는 건 요거. 사이즈가 뭐한 거? 같은 거.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원준 여자친구 이름이에요. 성은 최씨고 이름은 개비예요. 최개비. 최고 차항 개수의 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리미트 x가 뭐로 가네?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런데 분모를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있고 분자를 보니까 3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5가 있어. 그럼 이거의 답이 보니까 분모도 몇 차고 분자도 몇 차야? 사이즈가 뭐하네? 그럼 무슨 차항을 보자고요? 최고 차항. 얘하고 얘. 뭐의 비를 보자고요? 개수의 비. 얘 개수 얼마고? 분자는요? 그럼 답은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3이라고 쓰면 된다. 이해되시나요? 아까 제가 설명 안 한 게 딱 하나 있네. 미안해. 이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아까 내가 무한대 빼기 상수는 뭐라 그랬지? 그냥 무한대라 그랬지. 무한대. 아무리 포크레인으로 많이 푸든 조금 빼든 무한대야 그냥. 이 얘기를 안 했네. 미안해. 오랜만에 수학 수업하니까 꼬였어. 무한대만의 상수도 있어. 그러니까 상수. 내가 원준이 좀 이상하겠지? 피자가 한 판 있어. 한 판. 정해져 있어. 늘어나는 게 한 판이야. 이 한 판을 무한대의 사람이 나눠 먹어. 그럼 몇 조각 처먹을 수 있어? 못 처먹는다. 피자는 한 판. 먹을 수 있는 건 하나인데 사람들이 손을 뻗기 시작하면 못 먹는 거지. 이해되시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나는 최개비라고 가르치지만 설마 교과서에 그렇게 써있겠냐고. 원준이 여자친구 최개비라 안 써있을 거 아니야. 교과서에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x분의 2랑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가 있으면 분자하고 분모를 최고차항으로 나눠주세요 라고 설명해요. 최고차항으로 나눠주세요. 그럼 x제곱으로 나누니까 분자는 뭐가 되냐? 3 더하기 x분의 3 더하기 x제곱분의 5가 되고 분모를 x제곱으로 나누니까 1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2가 돼. 그럼 지금 x가 뭐라고 했지? 무한대라 그랬지. 그럼 여기가 지금 뭐분의 뭐가 되는 거냐? 무한대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는 뭐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뭐로 사라진다? 그럼 여기도 무한대 제곱했어.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무한대겠지 뭘.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뭐로 사라진다? 여기도 0, 여기도 0. 남는 게 뭐분의 뭐? 근데 여기는 어디니까? 스쿨이 아니고 학원이잖아. 빨리 푸는 거 최개비로 풀어버리자. 이게 첫 번째 부정형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해됐어요? 두 번째 부정형이 있어요. 두 번째 부정형. 두 번째 부정형은 요겁니다. 아까 우리들의 상식 똑같은 것끼리 빼면 뭐가 나오는 게 상식이야? 0이 나오는 게 상식이지. 근데 얘가 0이 아닐 수도 있다. 자, 이제 비유법 안 쓰고 바로 말할게요. 사이즈가 다르다 그랬잖아. 큰 무한대에서 작은 무한대를 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큰 무한대에서 작은 무한대를 뺐어.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가 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선생님이 숙명역 앞에서 붕어빵을 팔아요. 돈이 학원이 망해가지고.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돼. 오케이? 막 내가 한 시간에 돈을 막 몇백만 원씩 벌어. 근데 너 붕어빵 만들 재료들을 다 사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쓰는 돈도 무한대고 버는 돈도 무한대야. 근데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어.
어떻게 이거 재료비가 얼마예요? 800만 원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2천만 원 벌어요. 그럼 좋거든. 근데 우리 학원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돈은 조금 벌어요. 근데 시장 스터디 카페 주고 뭐 더 주고 영상 안 나오면 다 강요하면 까주고 결석하면 다 까줘요. 아, 이런 학원이 어디 있어, 그지? 안 나오면 원래 까는 건데 그냥 보험 다 해주고 이런데요. 그럼 어떻게 돈을 벌긴 존나게 많이 벌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남는 건 없어요. 우리 딸은 팔려가겠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바로 이런 얘기야. 그럼 이 무한대 이런 사이즈를 누가 결정하는 거로? 누가? 차수. 그럼 여기도 시험에 나오는 게 물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건 보통 사이즈가 뭐 하는 거? 같은 거. 그럼 사이즈가 같을 때 이것도 문제가 유형이 정해져 있어. 항상 어떻게 나오냐? 루트가 나옵니다. 항상 뭐가 나온다고? 그럼 우리 수 1에서 지수 로그 시간을 배웠어. 루트 x라는 건 x의 몇 분의 몇 제곱이라는 거. 그러니까 차수가 나름 존재하는 거야. 말은 안 되지만 2분의 1차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루트가 있을 테니까 뭐를 좀 해준다. 유리화를 해줘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사이즈가 똑같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써요. 방금 말했던 거 루트가 씌어있으면 몇 차라 그랬지? 그럼 여기 x 몇 차지? 2차에다가 2분의 1차를 하니까 굳이 차수로 말하면 얘는 몇 차라고 보면 돼? 1차로 보면 돼. 그럼 얘는 몇 차야? 당연하게 사이즈가 어때요? 같을 때 뭐가 나왔다고요? 루트가 나왔다고요. 그럼 뭘 해준다고요? 그럼 문제가 뭐로 바뀌냐? 무한대분의 무한대 모양으로 바뀌어요. 얘를 유리화를 해버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앞에 거 제곱 x제곱 플러스 2x에서 뒤에 거 제곱 x제곱을 뭐 하는 거야? 빼는 거지? 이게 유리화지? 그럼 분모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 루트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x를 곱해줘야지. 그럼 분자의 x제곱하고 x제곱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그럼 이제 문제가 뭐로 바뀌냐? 무한대 분의 무한대로 바뀌는 거야. 또 사이즈를 볼까요? 분자에는 몇 차만 있어요? 1차. 분모에 이거 몇 차라 그랬죠? 1차. 그럼 1차하고 1차 더하면 몇 차예요? 3차죠? 1차죠. 잘 듣고 있나 보는 거야. 그럼 분모도 1차고 분자도 1차니까 이제 최계비가 되는 거야. 그럼 최계비 가봅시다. 여기 앞에 거에서 1차가 얘가 1차예요? 얘가 1차예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앞에 거야. 루트라는 건 몇 분의 몇 차니까 얘는 1차고 얘는 2분의 1차로 계산하는 거야. 그럼 얘 개수가 얼마야? 정확히 말하면 1이 아니라 무슨 1이라고 써야 돼? 루트 1이지. 뒤에 거는 개수 얼마야? 여기는 개수 얼마야?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좀 이따 문제 좀 더 풀어드릴게. 걱정 마. 일단 예로 하나 보여드리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부정형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의 상식을 깨부시는 선생님 저 초등학교 때 분명히 배웠는데요. 분모에 절대로 뭐가 올 수 없다고? 근데 0분의 0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던 극한의 뜻을 잊으면 안 돼. x가 3으로 간다는 말은 x에 3을 집어넣는 뜻이야? 아니지. 3을 집어넣은 거랑 차이가 없을 정도로 3에 가깝게 뭐 하는 거? 다가가는 게 극한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0분의 0꼴이 진짜로 0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0에 가까워진 거, 분의 0에 가까워진 거 이런 의미인 거야. 이해되니? 선생님 어떻게 분모가 0이 될 수 따지려면 나한테 따지지 말고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내봐. 그지? 혹시 아니 교수님이 감동받아서 이게 수시로 그 홈페이지에 교수님들 이메일이 다 있으니까. 자, 0분의 0꼴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서 일단 0분의 0꼴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알겠지? 0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0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0에 가까워진 수야. 오케이? 그게 일단 전제 조건이고 0분의 0꼴이 나오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분모에 0이 있으니까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분모에 0을 뭐 해줘야 돼? 없어줘야 돼. 그럼 분모가 누구 때문에 0이 되는지를 잘 살펴보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그럼 x에 1 집어넣어봐. 분모 뭐가 돼? 0이 돼. 그럼 이게 왜 0이 되냐면 분모에 무슨 모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 x 빼기 1이 들어있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야. 이걸 나는 뭐 해주고 싶어? 없애주고 싶어. 마침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 분수 모양이네. 그럼 분수에서 분모를 없애주는 방법은 샥샥 뭐 시키는 방법이야? 약분시키는 거야. 그래서 0분의 0꼴이 나오면
무조건 뭐를 시켜주는 게 포인트야. 그럼 약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혹시 문제가 다항식의 모양이면 무슨 분해를 해보세요. 이 모양이 바로 그 모양이죠. 분자를 무슨 분해하면 뭐 곱하기 뭐로 바뀌어요. 샥 사라지네. 그럼 얘가 없어졌으니까 1 집어넣어도 분모 0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제 많다 오케이. x에 1 집어넣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오케이? 근데 아까 전처럼 문제처럼 뭐가 나올 때가 있어요? 루트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루트 가지고 인수분해는 미친놈은 없어야 되잖아. 루트가 나오면 그때도 무슨 말을 해준다? 여기가 목적이 아니야.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를 통해서 뭐 해주는 게 포인트? 약분해주는 게 포인트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 끝났어요. 개념 설명. 오케이? 오늘 배운 건 딱 두 가지. 극한이 뭐냐? 극한이라는 건 x에 a를 집어넣었다고 봐도 될 정도로 x에 a에 가깝게 다가가는 건데 그래프에서 다가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느 쪽에서? 왼쪽. 하나는? 오른쪽. 근데 이 왼쪽에서 다가간다는 말은 얘보다 약간 뭐 한 값을? 작은 값을 가지면서 오른쪽은 얘보다 약간 뭐 한 값을? 이 둘이 뭐 하면? 만나면 그럼 무슨 값이 존재하는 거고 둘이 이렇게 되면 그 값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리미트 무한대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상식들 똑같은 것끼리 나누면 1이다 같은 것끼리 빼면 0이다 이 상식이 깨지는 걸 무슨 형이라고 불러? 부정 정확히는 부정형의 극한이라고 부르고 대표적인 모양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여러분 목표는 문제가 조금 많아요. 문제가 조금 많아요. 27쪽까지고요. 저는 12번까지 풀어드리고 수업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 확인 체크하시고 연습 문제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언니들 열심히 센수학을 풀어보시오. 자, 7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거 촬영하면요. 제가 업로드를 제가 컴퓨터가 줄여가지고 좀 오래 걸려요. 아마 오늘 저녁쯤에는 업로드가 될 거예요. 오늘 아침에 들었던 수업이 저녁 안에는 거의 되고 늦어도 내일까지는 되니까 혹시 아까 말했던 결석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하면 다시 꼭 보세요. 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뭐라고 알려줬어요? 2라고 알려줬어요.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23페이지에 7번이에요. 7번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힌트라고 불러. 힌트. 이게 힌트야. 근데 문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x제곱 더하기 5fx 3x제곱 마이너스 fx 이걸 구하래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자, 이게 힌트고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힌트고요. 이게 문제예요. 그럼 힌트를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힌트가 지금 무슨 모양을 줬으니까 x분의 fx 모양을 줬잖아. 그럼 여기서 문제를 보자마자 분자하고 분모를 뭐로 나눠보자? x로 나눠보자는 거야. 뭐로 나눠보자고? 왜요 선생님? 이 모양 만들어주려고. 얘를 x로 나누니까 얼마가 되고 얘를 x로 나누니까 얼마가 돼요? 얘를 x로 나누니까 얼마가 돼요? 얘를 x로 나누니까 얼마가 돼요?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 알 수 있어 없어? 요거 얘 알아볼라 얘. 자 x에다가 지금 x에 뭐 집어넣자고요? 그럼 얘네들은 0, 0 사라지고요. 그럼 여기가 2라고 했으니까 분모는 뭐가 되는 거고? 여기가 2인데 거기다 5를 곱하니까 얼마가 되고? 그럼 답은 얼마가 되고?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9번 문제 가볼게요. 8번 문제요. 8번 해보니까 이번에는 문제가 이렇게 써있어. 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1이 얼마다? 일단 문제 쓰기 전에 힌트가 기분이 안 좋아요 저는. 원준아 fx가 편하니 fx-1이 편하니?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게 감이야.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제가 항상 하는 말 머릿속에서 더듬이가 돋아나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읽으면서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색한 모양이 있고 익숙한 모양이 있어.
얘는 어색한 모양이야, 익숙한 모양이야? 그럼 빨리 이걸 내가 익숙한 모양으로 바꿔줘야 돼. 얘를 뭐라고 바꿔버릴게요? t라고 써볼게요. 그럼 생각해보자. 리미트 x가 뭐로 가니까? 그럼 x에다 1 집어넣으면 t는 얼마가 되는 거야? x가 1로 간다라는 말은 t가 뭐로 간다는 뜻이구나. 이해됐어요? x가 1로 간다를 t가 0으로 간다 바꿀 수 있겠지. x에 1 집어넣으니까 t는 0이 되거든. 그럼 여기도 예쁘게 바꾸면 뭐라고 바꾸면 돼요? 위에 거가 예뻐요? 아래 거가 예뻐요? 그럼 여기서 또 슬쩍 원준아 t가 좋아요? x가 좋아요? 그럼 은근슬쩍 t를 눈치 한번 좌우 살펴본 다음에 이게 하고 휘파람 후후 불면은 상관없다는 거죠. 이 힌트가 사실은 이거 알려줬다. 됐지? 그 다음 문제 읽어보자. 리미트 x가 뭐로 갈 때? 허봐 1 아니고 0이잖아. 문제도 힌트는 1이었지 문제는 0이잖아. 분자 읽어주세요. 분자 뭐라고 써있어요? 3fx 분자요? 아, EFX에서 저는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를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그럼 얘가 2잖아. 2는 4 더하기 1은 2, 3은 6 빼기 1은 어때요? 할만해요? 어렵지 않죠? 수투가 재밌어요. 수투가 진짜 재밌어요. 애들이 수 오늘 너무 싫어하고요. 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나의 속마음이 주입시키는 것 같은데 수투는 재밌어요.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욕 나오는 거지 절대로 수투는 재밌습니다. 왜냐면 이게 수업에 스토리가 있거든. 스토리가 9번 다음 극한값을 구해보세요. 거기 제목이 소제목이 써있네. 9번 여기 뭐라고 써있어? 0분의 0꼴 써있지. 여기서 이제 부정형이 시작되는 거야. 0분의 0꼴 1번에 보니까 까먹으신 분이 가끔 있어요. 곱셈 공식 x-3분의 분자가 뭐라고 써있냐? x세제곱 마이너스 27. 근데 27을 나처럼 착한 사람 눈에는 3의 세제곱으로 보여요. 그럼 이게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무슨 분해가 되는 거야? 인수분해가 돼요. 혹시 까먹으신 분들은 오늘 외워두시면 돼요. 이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가자. 수학 공부를 할 때 아이들, 특히 학부모님들 상담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셔요. 선행을 하는 게 좋을까? 복습을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좀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선행이 좋다 그러고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복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 오케이? 틀린 말은 아니야. 가치관의 차이인데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책이 수학 2예요. 그럼 이 공통 과목에서는 끝까지 온 거야. 이 다음에는 선택 과목만 남아있는 거야. 미적, 확통, 기하 중에. 그럼 수학 2까지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중학교 수학부터 시작하면은 중학교 1학년 1, 2학기, 2학년 1, 2학기, 3학년 1, 2학기, 고등수학 3, 고등수학 하, 수학 1까지 다 공부한 거잖아. 그럼 자 질문. 구호 문제를 딱 푸는데 오늘 수업이 너무 재밌었어 원준이가. 다 이해됐어. 문제 술술 풀어나가. 근데 갑자기 1번에서 막혀 이 문제에서. 왜 막혀? 뭐를 까먹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내 말은 전제는 누구나 그러고 나영이도 까먹을 수 있어. 그럼 거기에 대처하는 여러분의 자세를 봐야 된다는 거야. 까먹었어. 1번. 서점에 가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상 책을 사서 다시 그걸 열심히 풀어본다. 이게 1번이야. 2번. 내가 까먹은 것만 나올 때마다 포스트잇이 됐건 노트가 됐건 정리해 놓는다. 이게 2번이야. 1번하고 2번 중에 뭐가 좋을까? 1번이야. 1번이 좋은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시간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우리 현실적인 대안으로 몇 번을 하는 거야? 2번.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몇 번을 선택하냐? 3번을 선택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올라. 수학은 그래. 오늘 극한 개념 다 이해했어. 부정형 완벽해. 물어보면 다 대답해. 근데 풀어. 틀려. 왜? 까먹었어. 그럼 뭐해? 이거는 뭐 1학년 거니까 어쩔 수 없으면 쿨하게 넘어가. 그럴 때 또 쿨해. 쿨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까먹었으면 적어놓고 외우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이거 하나 때문에 수학 산을 다시 사서 1단원부터 12단원까지 볼 시간은 없다. 그게 선생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1번이 좋지만 2번을 선택하라 그 얘기예요. 얘네들이 뭐가 되고요? 약분이 사라지고요. x에 3 집어넣으니까 9 더하기 9 더하기 9니까 뭐라고 쓰면 돼? 27. 2번 가볼게요. 2번에 보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는 x제곱 빼기 1이고요. 분자는 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야.
그럼 이것도 역시 x에 1을 집어넣으면 분모 뭐가 되고요? 0이 되고요. 분자도 뭐가 돼요? 완벽한 0분의 0꼴이에요. 그럼 0분의 0꼴이 나오면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를 통해서 약분하자 그랬잖아. 그럼 이걸 보고 유리화를 떠올리는 미친놈은 없잖아요. 그럼 분모는 너무 쿨해요. 합차 공식이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분자는 선생님 3차인데요? 그럼 3차부터 고차식이잖아.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는 거야? 무슨 법? 조립제법. 세제곱 1이고요. 여기는 제곱은 없고요. 1차함 1이고요. 상수함 얼마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뭐 쓰면 다 돼요? 1, 1, 1, 1, 1, 2, 0. 맞나요? 우리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냐? x 빼기 1 곱하기 그 다음은 방금 했던 말 선생님이 조립제법을 까먹었어요. 그 문제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x에 1을 집어넣으니까 분모는 얼마가 남아요? 분자는 1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뭐가 돼요? 약분하니까 답은 3번 가볼게요. 리미트 x가 뭐로 갈 때? 뭐 분해? 분자는 뭐라고 써있나 봤더니 루트 4 더하기 x 마이너스 x에 0 집어넣어 보세요. 분모 뭐가 돼요? 분자도 뭐가 돼요? 마이너스 0 나오죠. 루트 4는 2니까 0분의 0꼴이에요? 0분의 0꼴 인수분해 해야지 하는 미친놈이 있을까 없을까? 이건 누가 봐도 뭐 하는 문제야? 유리화였죠. 그럼 분자부터 유리화하니까 앞에 거 제곱 4 더하기 x에서 뒤에 거 제곱 4를 빼니까 뭐만 남아요? x만 남겠죠. 분모는 원래 누가 있었는데 괄호 열고 4 더하기 x 플러스 2. 그럼 x 사라지고 x에다가 0 집어넣으니까 루트 4는 2 더하기 2는 4 곱하기 2는 뭐? 분의 얼마? 이게 0분의 0꼴이야. 인수분해를 통해서 약분하는 문제, 유리화를 통해서 약분하는 문제. 약분하고 x에다가 숫자 뭐 하면 된다? 대입하면 된다. 끝났어. 없어 이제. 그 다음 바로 또 무한대분해 무한대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한번 암산으로 할 수 있는 건 암산으로 해볼게요. 자, 제가 묻는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묻는 말에. 원준아, 10번에 1번 보이니? 사이즈가 누가 더 커? 아래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위에 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같지 않아요? 네, 같아요. 같지 않아요가 아니고 같아요. 분모도 2차고 분자도 2차예요. 그럼 사이즈가 뭐 하네? 똑같네? 그럼 원준이 여자친구 이름 뭐라고? 최계비. 최계비. 그럼 몇 분의 몇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3분의 2 그게 답이에요. 옆에 나영아 2번 문제요. 분모가 차수가 커요? 분자가 차수가 커요? 답은 0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분모가 더 크니까. 옆에 3번은요. 분자는 3차고 분모는 1차죠? 분자가 더 크네요. 그럼 무한대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4번 볼게요. 오해하기 쉬운데 분자는 확실히 1차죠? 분모 2차예요? 2차 아니에요? 왜냐면 누구 속에 있으니까. 루트는 몇 분의 몇 차니까. 얘는 1차로 봐야 되는 거지? 그럼 분자도 1차고 분모도 1차니까 사이즈 뭐 한 거야? 그럼 최고차한 개수. 분모는 개수 뭐라고 써야 돼? 정확히 말하면 루트 1. 그냥 1 아니고 무슨 1? 루트 1. 분자는? 그럼 루트 1분의 1이니까 답은 뭐라고 쓰면 돼? 1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마지막 5번은 제가 잠깐 볼게요. 리미트 x가 뭐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 그럼 아까 전에 제가 했던 말 기억나요? 어색한 모양과 익숙한 모양? x가 무한대로 가는 건 익숙해요? 어색해요? 익숙해요. 문제가 지금까지 푼 게 전부 다 무한대로 갔잖아. 근데 갑자기 5번에 뭐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왔어요. 그럼 빨리 뭐 해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는 걸 유식한 말로 두 글자 치환이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한다고? 그럼 여기 보니까 x가 그럼 얘를 플러스로 바꾸고 싶어. 부호로 바꾸고 싶어. 그럼 뭐라고 하면 되냐? 누구를? 마이너스 x를 뭐라고 바꿔보자? t라고 바꿔보자. 오케이? 왜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거 보기 싫어서. 이 말을 돌려 말하면 x 자리에 뭘 집어넣는 뜻이 바뀌어 똑같은 거야. 그럼 x에다가 음의 무한대 집어넣으면 t는 뭐로 바뀌는 거예요? 양의 무한대로 바뀌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제 좀 마음이 편하죠. 개비스콘 먹은 것처럼. 분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x 자리에 무슨 t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t를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되고, 분모는요 그냥 뭐 제곱할 거니까 상관없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제 어때요? 사이즈가 위에 몇 차고 1차. 여기도 몇 차니까 1차. 최고차항 계수의 비, 정확히 말하면 뭐분의 루트 1분의 얼마? 마이너스. 그럼 답은 뭐라고 쓰면 돼요? 마이너스. 그리고 그냥 푸시는 분들은 선생님 사이즈 똑같으니까 1분의 4, 답 4 아닌가요? 달라지는 거지. 왜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성적이 점점 오르고 싶을수록, 수학을 잘하고 싶을수록 뭐를 잘 봐야 되냐? 디테일을 잘 보셔야 돼. 이런 말이 있어요. 악마는 디테일 속에 숨어있다. 크게 보면 다 똑같은 문제처럼 보이는데 5번에 갑자기 음해무한데 디테일 속에 숨어있는 거. 그럼 이제 뭐 할 차례예요? 0분의 0 끝났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끝났어요. 그럼 11번에 보니까 뭐 나왔네요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문제가 나와 있네요. 그럼 역시 1번은 암산으로 가볼게요. 1번에 보니까 누구에서 누구를 뺐냐면 2x제곱에서 3x를 뺐네요. 몇 차에서 몇 차를 뺐어요? 2차에서. 그럼 누가 더 커요? 앞에가 커요? 뒤에가 커요? 앞에가. 답은 무한대요. 됐죠? 2번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리미트 x가 뭐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 플러스 1에서 뭐 빼는 거? 그럼 굳이 차수를 말하자면 앞에도 몇 차고요? 2분의 1 차고 뒤에도 몇 차예요? 2분의 1 차죠. 사이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사이즈가 똑같으면 뭐 해준다? 유리화 해준다. 뭐 해준다? 유리화. 그럼 이 분자는 여기다가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x를 곱해주면 합차 공식이 돼서 앞에 거의 제곱 x 플러스 1에서 뒤에 거의 제곱 x를 뭐 해주는 거. 그리고 분모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1만 있었는데 이거 유리화 해주느라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는 거 맞아요? 그럼 여기 x는 사라지고 x에 뭐 집어넣으니까 그럼 무한대 분의 1이 되네요. 무한대 분의 상수니까 답은 얼마가 될 것이다? 0이 될 것이다.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풀어주는 거. 그럼 오늘 수업 끝나야 되잖아. 근데 선생님 한 문제가 더 있는데요. 옆에 12번을 보니까 제목에 뭐라고 써 있어요? 무한대 곱하기 0. 이런 거 안 알려줬잖아요 선생님. 저는 그걸 부정형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목 무시하고 12번의 문제 제가 2개 풀어드리고 오늘 마무리 지을게요. 12번에 보니까 1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리미트 x가 뭐로 갈 때? 뭐라고 써있어요? 뭐 곱하기? 괄호 열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뭐 무한대 곱하기 0 이렇게 안 보고요. 초등학교 4학년 수준으로 접근하는 거야. 5학년 수준으로. 내가 요즘 5학년도 가르치거든요. 괄호가 나오더라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으면 누구 먼저 계산해야 돼? 곱셈, 나눗셈. 그런데 뭐가 있으면 괄호가 있으면 항상 괄호 먼저 계산하지. 나도 그래. 지금 여기 곱하기가 있고 빼기가 있어. 원래는 뭐부터 해야 되지만 뭐가 있으니까 괄호부터 계산하자. 초등학교 5학년적인 생각. 괄호 안에 분수 빼기가 나왔네요. 그럼 분수끼리 더하고 빼려면 분모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근데 이 뒤에는 지금 1분의 1이잖아요. 분모가 다를 때 둘이 똑같이 만들어줘. 그거를 통분이라고 부르죠. 통분. 그럼 얘는 얼마고요? 여기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어려운 거 없어요. 지극히 초등학교 5학년적인 생각이에요. x분의 1 곱하기 이거 분다 정리하면 1에서 이걸 빼면 얘네들이 뭐 해지고 이렇게 돼요. 흔히 분수끼리 곱셈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약분되는 거 있어 없어?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모양이 뭐가 되냐? x가 0으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얼마? 그럼 x에 뭐 집어넣으니까? 그럼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얼마야? 됐나요? 안 됐나요? 옆에 2번도 보세요. 이번엔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로 가고 있네요? x 곱하기 괄호 열고 루트 x 플러스 1분의 루트 x 마이너스 1 빼기 여기도 괄호가 있네요. 맞아요? 여기도 괄호가 있으니까 정리 한번 해보면요.
이거 통분이라 그러고 뭐 유리화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유리화하면 얼마 나와요? x 플러스 1 나오고 위에다가 루트 x 플러스 곱하니까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 나와요. 분자 분모에도 똑같이 루트 x 플러스 1 곱해준 거야. 1을 빼래요? 그럼 통분 미리 할게요.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곱하기 뭐분의 x 플러스 1분의 여기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 빼기 맞아요? 근데 이 오른쪽 모양을 보시면 x가 뭐로 간다 그랬지? 그럼 이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네.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부정형 맞아요? 그럼 사이즈를 보자. 앞에 몇 차예요? 뒤에도? 사이즈 뭐예요? 같아요. 그럼 뭐 해주기로 했지? 유리화. 그럼 이렇게 쓰고 다시 한번 유리화. 그럼 분자는 앞에 거 제곱 x제곱 빼기 1에서 뒤에 거 제곱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을 뭐 하는 거? 분모는요? 뭐 곱하기 x 플러스 원래 있던 거에다가 유리화 때문에 뭐 곱해주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럼 분자 같은 경우는 x제곱에서 x제곱 빼니까 둘이 뭐 해지고 마이너스 1 빼기 1이니까 이거 뭐로 바뀌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이거를 뭐로 묶어내 주시면 마이너스 2로 묶어내 주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또 약분 마지막 총정리 뭐?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몇 x 이제 무한대 분의 무한대가 됐네요. 그럼 사이즈가 위에는 몇 차고요? 1차. 아래도 몇 차예요? 1차. 그럼 최고차항 계수의 b 이거 계수 루트 2 이거 계수 답은 얼마라고 쓰면 돼요?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네 번째 부정형을 외우지 마시고 뭐가 있으면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에 거부터 차근차근 계산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이제 오늘은 숙제 검사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찍 끝난 거예요. 이제 목요일날 두 번째 우리 수업할 때는 28쪽, 29쪽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그죠? 이거 질문 받고 30쪽까지는 미안 30쪽까지 질문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의 극한의 응용까지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 중에 질문 있나요? 없어요? 오케이, 첫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죠.